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약간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뭐 실수구나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높아심에 잠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의했던 내용들 보니까 아유 산수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술평균은 자, 이래 되죠? 두 수가, 어떤 수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여기 A고, 여기 B일 수도 있지, 그지?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준 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두 수의 곱을 갖다가, 루트로 해준 거, 이게 기하평균이고, 조합평균은 두 수의 역수, 두 수의, 그러니까 두 간측값의 역수의 평균에, 여기서 제가, 그지? 요것의 역수입니다. 요것의 역수. 그지? 두 수의 역수의 관측값 또는 관찰값의 역수의 평균의 역수. 그게 기하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입니다. 그럼 이거 해주면은 실제로 AB분의 A 플러스 B잖아. 그지? 요래 되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주면 아까 뭐 이거 할 때 분분수 계산할 때 요렇게가 요렇게 맞죠? 이게 맞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2AB분의 A 플러스 B인데 그죠? 이게 지금 요거잖아. 이게 지금 요거니까 요것의 역수잖아. 역수니까 A 플러스 B분의 2AB 요렇게 되겠죠? 그지? 조합평균 A 플러스 B분의 2AB 이런 거죠.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이 조합평균이 크고 같을 때는 두 간측값이 어떻습니까? 같을 때. 그죠?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A를 대신 넣어보면 2AB니까 2가 될 거고, 그지? 한번 A 대신에 B를 한번 넣어볼까? B를 넣어버리면 2B가 되잖아. 여기 2B가 되죠. 나눠지니까, 여기 B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A 대신에 B를 넣어주면 여기 B제곱이 되잖아. B제곱이 되니까 이거 날아가잖아. 같아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A 대신에 B를 넣으면 2B가 되고, 그죠? B를 넣으니까 2B의 제곱이 되고, B만 남죠? 같아진다. 그러면 증명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척도. 자, 이거 받고, 구성 방법에 따른 것도 받고,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먼저 수준에 따른 분류, 척도의 종류 중에서 먼저 명목척도, 서열척도. 명목척도 앞에서 봤다시피 학력, 종교, 지역 등과 같이 수와는 관계없는 내용, 질적인 거죠. 수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다. 자, 설문문항에 대한 보기는 대부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는 1번, 여자 2번 이런 식으로. 자, 1이나 2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 관계없죠. 그냥 식별하기 위해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보통 등에 보면은 이제 자기 번호들 있잖아. 뭐 10번, 맞죠? 뭐 44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성별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은 성별을 계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석상에 필요했다는 1과 2의 기호를 부여. 물론 이 얘기는 계량화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다른 데서 이게 참고를 했는데 계량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별을 갖다 1번, 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식별하지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빈도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계량적인 분석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돼. 계량적인 분석은 가능하고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량적인 빈도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지. 계량화하기 위함이 아니고 식별하기 위하다. 미안합니다. 즉 질적 자료를 갖다가 질적 자료를 우리가 양적 자료화 시킬 수 있죠. 양적 자료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만약 객관식에서 성별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은 성별을 계량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석상에 필요했다는 1과 2를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이거 가지고 계량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척도, 순서척도. 서열이잖아, 그지? 순서잖아. 숫자 혹은 수치와는 상관이 없고, 그지? 뭐 1순위, 2순위, 그냥 순수만 나누는 거지. 이 값의 차이가 숫자가 1이 차이라고 해서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뭐 1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런 말이죠. 숫자 혹은 수치와는 관련이 없고 단순하게 순서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다. 명목 척도와 유사하지만 서열 척도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죠? 1등, 2등, 3등. 그렇죠? 즉 1등 더하기 2등이 3등은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설명되어 있네, 그지? 2 빼기 1은 1이고 3 빼기 2는 1로서 모두 1이라는 차이가 나지만 1등과 2등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2등과 3등의 시간적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등이 100점이고 2등이 30점이야. 3등이 예를 들어서 뭐 20점이야. 70점 차이 나고 10점 차이 나네. 맞잖아. 근데 요거 실제로 점수는 이런데 어떻습니까? 순위로 했을 때는 한 단계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지?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값들의 뭐냐면 비율을 가지고 상대 도수화 시켜가지고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는 뭐 알 수는 있지. 그지? 요 상태로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그지? 그런 문제가 있다. 됐고. 그럼 등간척도. 등간이잖아. 같은 등간격이잖아. 등간격. 면목척도나 서열척도와는 달리 측정된 자료들 간에 더하기와 빼기가 가능하다. 산술이 가능하네요. 그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척도. 서열척도와 같이 측정 대상의 순서가 있고 그 간격은 같은 척도. 온도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지? 수의 없음을 의미하는 0값이 존재하지 않는 척도. 절대 0이죠. 절대값 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비교를 위한 상대적 0은 존재하더라도 절대적 0은 존재하지 않는 척도다.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가 없죠. 섭씨 15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섭씨 15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15도를 했지만 그것이 수치적으로 정말 15인지 150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지? 맞죠? 곱하기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 온도는 0도보다 15도만큼 높은 온도지만은, 그지? 눈금상으로 이 0도라는 것은 영상과 영하의 구분점이에요. 구분점이 단지 구분점이다. 그지? 구분되는 온도이지 절대적인 없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0의 개념이 아니다. 맞죠? 0값이 존재하지 않은 척도. 이렇게 0값이 존재하지 않는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절대 0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하가 느끼는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 요 자체를 보통 우리가 이 척도화 순서적으로 해놓은 척도를 뒤에서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척도의 지금 수준에 따른 부르지만 구성 방법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리커드 척도입니다. 구성 방법에 따라서는 수준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등간 척도입니다. 만족한다와 요 사이가 아주 만족한다는 게 1순위잖아요. 그지? 요 차이가 1밖에 나진 않지만, 그지? 아주 만족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요래 되겠지. 자, 다음 비율 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척도가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고, 등간 척도의 성질과 함께 무의 개념이 절대적인 값도 가지죠. 수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는 척도다.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그죠? 길이, 무게, 부피, 경력 등 다양한 기준을 우리가 비율 척도로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량화 가능한 거, 확실한 계량화 가능하지.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 보통 주로 이런 그 척도들은 설문지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설문지 설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봅시다. 리커드 척도. 아주 대표적인 척도인데,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해서 평가 대상자의 태도 점수를 얻어낸 척도. 합산하거나, 합산해서 가장, 평가자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물어서 이 세 가지를 물어가지고, 자, 기하는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냐? 1번. 어머니 만족합니까? 1번. 기하는 후생 복리수준에 만족합니까? 1번. 매우 만족을 만약 5점을 줬다면 이 사람의 총점은 15점이잖아. 아니면 이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이 점에 뭡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점수화 해도 됩니다. 척도화 해도 됩니다. 지수화 해도 됩니다. 지수화 해도 됩니다. 인덱스처럼.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여론조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척도다. 뭐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뭐 3점, 뭐 예를 들어서 뭐 2점, 뭐 3번, 2번 뭐 예를 들어서 이래 됐다. 그러면 이게 3점, 여기 4점, 1점, 그지? 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첫 번째 사람은 직무 만족도가 높다. 이래가지고 총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리커드 척도 많이 봤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다음 서스턴 척도.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비우호적인 태도, 예,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을 갖다가 등간격으로 구분해서 여기에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고, 리커드 척도에서 얻은 자료가 등간격을 이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산된 척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게 맞자, 매우 만족과 만족이 지금 차이는 1이지만 동일한 등간격이라 매우 만족이 좀 애매모호하거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우리가 등간격을 주는 어떤 형태의 값을 갖다가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등간격을 주고 여기에다가 수치 이렇게 척도 값을 줍니다. 예. 부여하는 등간 척도고, 예. 리커드 척도의 단점을 갖다가 극복해야 즉 등간격을 이룬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상된 척도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 1, 2, 3, 4, 5를 안 두고 1, 2, 3, 4, 5, 6을 안 두고 그죠? 뭐 이거 1점 주고 예를 들어서 뭐 0.5점을 할 수 있죠. 0.5점, 1점, 뭐 1.5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지? 자, 최종적인 서스턴 척도의 형태는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마다 특정한 척도 값이 부여되죠. 됐죠? 그 다음에 서스턴 척도의 측정 방식은 해당 문항에 동의하면 해당 문항의 척도 값을, 자, 여기 찬성 여부 있잖아. 찬성하면, 자, 이걸 자기가 매겼잖아. 그럼 3점 척도를 주는 거지. 이거 체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점수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문항에 동의하면 해당 문항의 척도가 적게 되고 반대하면 0점, 체크 안 하면 있잖아. 이 값 안 준다는 얘기죠.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네. 동의한 문항에 대한 척도 값을 환산하고 평균해서, 평균하네. 이건 또 특히. 뭐 평균해도 되고, 뭐 그대로 점수대로 해도, 뭐 총합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죠? 평균하면 좀 더 감명화되니까 평균을 한다는 얘기죠. 평균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측정 값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3점, 그 다음에 5점, 6점, 7점이니까 그지? 여기 지금 보니까는 뭐 10점에서 21점이네, 그지? 21점이니까 21점 나누기 뭐 4를 한다든지, 그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됐고. 다음, 이번에는 거트만 척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뭐냐면은,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의 단일 차원성이 복합 차원성이 되면 우리가 구분 못 하잖아, 그지? 단일 차원을 가져야 되겠죠. 단일 차원성이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검증되도록 설계된 척도로서 이 단일 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 나중에 누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거트만 척도에서 재생계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재생계수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재생계수가 1일 때 가장 완벽한 척도의 어떤 구성 가능성, 척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재생계수가 0.9 이상은 되어야 바람직한 어떤 척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생계수를 보면은, 1에서 빼주죠. 뭘 빼주냐면은, 자, 요걸 빼주죠. 그지? 응답의 오차수를, 문항수 곱하기 응답수, 그지? 전체 사실은 문항과 응답자 수에서 응답의 오차수가 차지하는 이 오차율이잖아. 1에서 오차율을 뺀 값이 얼마? 0.9보다 이상이면은, 0.9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척도다. 이렇게 평가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트만 척도, 생소한데 이 구성 절차를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척도 구성 항목을 선정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자, 뭡니까? 스컬러그램 용지에다가 스케일 이거 말을 만들었네, 그지? 스케일인데 스컬러그램 용지에 기입할, 스케일이 아까 척도는 뜻이잖아, 그지? 용지에 기입하고 재생계수, 그지? 재생계수를 뭐 coefficients of reproductive reproducibility,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지? COR 줄여가지고 CR이 돼가지고 재생계수를 계산하고 구성 항목을 조정해서
척도를 갖다가 계산합니다. 구성 항목을 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지? 구성 항목을 조정해서 척도 구성의 4단계를 거친다. 이 말을 좀 빼줘야 되겠다, 그지?